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보면 교술은 이렇게 서술인데 교훈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일정 부분 교훈이 있으려면 사물의 본질 아니면 일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써줘야, 깨달음 자체가 없으면 수필이 아니라 그냥 실용글이야. 그래서 깨달음 자체 때문에 교술 장르라고 해놓은 거고, 그래서 어쨌든 수필이 글쓴이의 경험이 깨달음까지, 사물의 본질까지 연결이 되려면 이거를 다 이제 되새김질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경험만 쓰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이 깨달음의 경험을 써주기 때문에 이 독자들이 이걸 읽고 깨달음의 단초를 얻어서 너도 깨달음을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여라. 느낄 겸 느끼고 마음이 움직여라 라고 해야 수필이라는 거지. 근데 다른 거랑 다른 게, 이거는 어쨌든 경험을 바탕으로 써줘야 돼서 이렇게 허구,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허구를 상상하는 소설하고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지. 경험으로 이제 감동과 깨달음은 다 똑같아, 어디든. 문학이면. 그래서 이제 수필이라고 하는 거고, 교술관례를 쓰면서 일상적인 삶인데, 그러니까 다시 깊이 있게 되돌아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일상적인 삶에서 깨닫는 거야. 그걸 이제 세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엄청나게. 그걸 구체적인 상황에서 생각을 해봐야 본질을 다룬다는 거죠. 근데 비교적 자유로운 게, 비교적이라는 뜻은 자유로운 형식이지만 글을 쓰는 형식은 똑같다는 거죠. 글을 쓰는. 다만 이런 것이 수필이다라는 정해진 형식이 없다고 뿐이지, 주제성도 있고 감동도 해야 되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뤄야 되고 통째로 관찰을 하면서 생각들, 주제의식도 담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실이나 바탕을 교훈적으로 이념, 주의, 생각, 사상, 그러니까 뭐 어쨌든 주제라는 뜻일 테고, 글쓴이의 그 주관이 담기는 것은 이게 경험이기 때문에 개인 경험에서 출발해서, 근데 이 경험에서 주관적 감정은 담았잖아요. 감정 서술. 감정은 담았지만 객관적인 사람들이 느낄 만한 깨달음의 내용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측면, 주관적 측면에서 이 수필을 받느냐, 객관적 측면에서 받느냐라고에 따라서 너무 주관적인 것만 담으면 그냥 반성문일 뿐이야. 그래서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깨달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수준 정도가 돼야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차이는 이 주관성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객관성에서 드러나겠지. 수필이냐 아니냐. 자, 경험과 반성 관찰을 담은 글, 과정과 방법에서 살펴보고 과정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글을 쓰는 거야. 자, 내용 생성. 자신의 경험 속에서 가치 있는 소재, 소재가 다양하다는 거야. 소재. 그러면 가치를 의미하니까 이 가치는 갑가의 위치거든. 그러니까 이게 주제거든. 그러니까 소재를 탐색했는데 이 주제와 관련된 소재니까 수필은 제일 중요한 게 주제 플러스 소재인 제재라는 것이. 어떤 걸 제재로 쓰느냐. 그래서 수필 제목이 제재인 경우가 제일 많지. 그죠? 그렇게 탐색하거나 일상의 경험에 가치를 부여한 것들이 이게 갑과 위치돼서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지. 깨달음. 그래서 경험을 성찰해 얻은 깨달음을 정리한다는 거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이게 주관성이라는 거지. 주관성. 그럼 이게 경험을 성찰해 얻은 깨달음을 정리하고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잘 구성 방식에서 조직하다. 글쓰기 조직이랑 똑같은 거고,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무엇을 살려 진솔하게 표현함. 솔직하게. 뭐를 살리냐? 개성. 개인의 성격, 스타일. 경험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개성은 문체라고 소설에도 나오니까 어디든 다 있어, 그지? 문체도 개성이니까, 개성적인 스타일이니까. 글쓴이. 자, 그러면 여기에 경험이라는 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깨달음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 과장되거나 왜곡하지 않고, 이렇게 과장되거나 왜곡하게 되면 이게 소설이 돼버리니까 진솔하게, 사실성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진지하고 솔직하게, 이런 뜻이니까. 설, 기, 편지, 일기문, 설, 기, 부, 사, 표, 슬.
이렇게 한자 한문으로 되는 고전문 됐을 때 부사, 펴, 설, 기 이런 것들 나오면 이런 걸 전부 다 수필로 잡아요. 근데 쓰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것까지는 시험 문제 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안 하는 것 뿐이야. 이 편지는 서간문이라고 그러고, 일기 됐고, 기행문도 다 수필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이 내간체. 부녀자들이 안에서 쓰는 거, 뭐 자기 하소연 쓰고 그런 것도 전부 다 수필에 들어가요. 자, 이거 보시면 수필. 자, 체험, 경험자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반성 관찰. 그러면서 이거 깨달음이 들어가는 거죠. 자, 고백. 그러면 고백. 이거는 진솔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응되는 단어만 생각하시면 되고. 현대 수필에서 이제 경수필하고 중수필을 하면 하나만 이거는 이제 알아야 되니까 얘기 드리면 논설문은요. 논설문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본론 결론의 3단 구성이에요. 논설문 알겠죠? 자, 논설문인데 이거 객관적으로 쓰는 게 맞죠. 논설문. 객관적으로 근거를 중심으로 써야죠. 그죠? 그런데 이 논설문처럼 객관적으로 자기를 소개하게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 잠깐만. 논술이에요. 논술시험.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보는 나중에 논술시험은 이거는 설득까지 해야 되거든요. 왜? 유명한 작가들도 쓰고 그러니까. 근데 논술문은 논리적으로 서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논리적으로 서술해보라고 네가 아는 거를. 이해됐죠? 어떤 입장을 찾으면 그 근거를 대가면서 논리적으로 서술해봐요. 그게 논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경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죠? 자기 경험을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이 두 개는 객관적으로만 써주는 거예요. 근거를 대가면서 쓰지만. 그래서 논리적으로 서술해봐라 하는 게 대학교 논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의 개념이 이건 전문가처럼 네가 설득은 못하더라도 서술만 해도 좋겠다. 논리성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여기다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자기소개서는 자기 경험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소개서를 경험을 써도 돼요. 경험을 쓰되 이 객관적인 경험을 쓰라고 나한테 검증할 수 있는 주관적인 게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경험으로 날 설득해보라고. 이게 자기소개서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주관적 경험까지 써줘라. 주관적 경험을 쓰되 너 혼자 경험한 걸 써라. 독특한. 그런데 이 주관적 경험을 쓰되 이걸 예술적으로 써라. 그게 에세이예요. 예술적으로 써라. 이게 에세이인데 이게 뭐라고? 이거는 저쪽에 그 미국 대학 입학할 때는 이 에세이로 써줘야 돼요. 자기소개서 플러스 주관적 경험을 예술적으로. 이게 미국 에세이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에세이는 이게 자기 경험을 쓰기 때문에 이걸 경수필이라고 그래요. 경수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경험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논리적인 마치 소논문처럼 쓰면서 소논문. 그지? 나라에 대한 걱정하면서 4대 강국에 대한 외교 정책에 대한 어떤 논리를 전개를 하면 이거를 중수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셀런이라고 그래요. 이건 에세이라고 그러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자주 쓰는 거 논설문과 논술시험과 자기소개서와 미국 시험, 미국 대학에 나는 에세이와 여기는 중수필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경수필 설명하면서 요거까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참나무인데 참나무에 나무도 성장하는데 거기다 대못이 박히면 어쨌든 그죠? 이 대못 자체가 이게 이질적이니까 이걸 단단히 고정하면서 있겠죠. 그러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건 참나무가 해야 될 거고 나무를 포용할 수 있는 삶 포용한다는 것은 이 대나무 못을 이 참나무가 수용하면서 감싸주면서 단단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죠? 자, 글쓴이의 경험과 무엇을 통해 삶의 의미. 이것도 경험이 쓰면 되는데 깨달음? 반성? 일상에 대한 섬세한 관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 대못이 박힌 대나무 하나가 제재죠. 이렇게. 처음
주말마다 혼자 산에 오르면서 사색하고, 이게 이제 사색이죠. 사색하고 사물의 변화를 관찰했다. 이렇게 관찰하고 상세하게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죠. 이 본질을 찾아 관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사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자, 참나무에 밟은 대못을 뺀 뒤 참나무와 인연을 맺고 아 이거 아프겠다 하면서 빼줬다는 거죠. 마음마다 어지러울 때마다 찾아가면서 이거 뺐으니까 거기 잘 치료됐나 하고 보겠죠. 근데 한 그루 나무처럼 이게 직유법이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이 참나무처럼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못이 바뀌었지만 빼고 그죠? 빼면서 사람들이 내 맛에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마음에 대못 박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애가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떤 애가 옛날에 한번 나한테 때려달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되는데 마음에 대못 박히니까 차라리 몽둥이로 때려달라고 3번인가 부탁해서 때린 적이 있는데 그게 딱 유일하게 애들 때릴 건데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로 상처되는 거. 어쨌든 삶을 포용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얘기를 했어. 자, 글쓴이의 경험. 참나무에 박힌 대못. 그럼 참나무는 뭐죠? 사람. 대못. 이건 뭐라고? 상처. 아픈 상처면서 다른 사람이 준 말이면서 이런 것들. 그치? 자, 나서 그 나무와 인연을 맺었다. 그러면 이게 나랑 동일화시키는 과정이죠. 동일화시켜서. 그래서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참나무를 보며 어머니의 건강을 비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연히 인연을 맺었으니까 이제 그 무슨 약인데 가짜약 플라시보일까?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눈 내린 날 이불 떨군 채 찬바람 속에서 이게 나무가 이게 대단한 게 사계절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깨달으면 더 많은 것 같아. 겨울에 나뭇가지만 있고 쟤 도대체 뭐 하냐? 쟤 도대체 공부하냐? 하고 겨울에 참았던 애들 여름에 막 이파리 열리고 무성하게 결과 맺고 열매 맺고 그러면 야 지금 겨울이야. 나무가 변화가 있대? 없잖아. 그지? 근데 나무 성장 안 해? 성장하지. 나이테 보면. 또 지금 겨울이야. 조금만 참으면 열매 맺고 혜택 주고 할 수 있다고. 응? 조금만 참아보라고 너. 응? 겨울에 자라지 않으면 안 돼. 나이테 보면 겨울에 단단하게 자라잖아.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자, 그래서 서 있는 참나무를 봄. 되게 세찬.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도 자주 흔들렸어. 자신. 얘는 대못이 바뀌었는데도 묵묵하게 있다는 거지. 뭐 착각일 수도 있고 나무가 묵묵하게 있지 그러면 어떡해. 근데 그걸 보고 자기 이주로 받아들일 거야. 상처를 받게 되면 많은 사람은 원망하는데 그거 감싸면서 녹이면서 가고 말없이 기다리면서 나무를 떨군 게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무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감각인데 그게 고리가 대나무 못을 빼주는 행위를 하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지. 그죠? 한 그루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렇게. 언뜻 아름다운 잎이 무성하지만 모든 잎을 떨구고 있지만 이때 정작 많이 한다는 거지 확실히. 계절의 변화에 따라 모습이 변화하지만 늘 구자리. 이 자리가 뭔지 알아? 땅도 되지만 마음자리도 돼. 흔들리지 않고. 이게 마음자리가 되려면 땅을 받고 이렇게 있으려면 이때 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흙이거든. 이게 독서인데 흙에서 영혼이 형성되고 그래서 흙이 자료가 있을수록 얘가 나중에 어렸을 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읽었던 흙 같은 그런 자료에서 양분을 뽑아갖고 성장하는데 어쨌든 굳건히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을 표현하고 한 그루의 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주제를 강조함. 제재. 그러면 제재. 한 그루의 나무처럼이면 한 그루의 나무의 특성을 다 하고 그 특성에서 배운 것들을 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정리하긴 했지 이렇게 매치해서. 자, 우주나무 지상과 청상을 연결해준다. 뭐 신단수도 그렇지. 신단수가 뭐냐면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땅과 연결해지는 여기에 재단을 만들어 놓고 요 나무가 신이 타고 내려오는 통로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 그래서 지상과 천상을 이어주며 사람의 영원 바램을 하늘에 전달하는 나무. 그게 뭐 무속신앙일 수 있다. 토테니즘 동물은 아니니까 애니미즘, 그지? 정령신, 나무신, 애니미즘일 수도 있고. 참나무는 자신의 우주나무로 삼았다. 곧 참나무가 자신이다. 그러니까 의미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이 연결되면 수필은 편안하게 읽겠네. 그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